네, 대한 일반부의 동방의 빛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촌 수많은 나라 가운데 109번째의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뼈 속에서 남의 나라의 도움과 원조를 받으며 구호물자로 살아가던 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고자 해도 천윤기한데 없던 나라. 그 대한민국이 반세기가 흐른 지금 국민소득 3만 5천 불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남을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한류 열풍이 불어닥쳐 우리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호주에 국한된 한국어가 2017년부터 불어만을 고집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태국, 독일이 추가되고 특히 13억의 거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외국어 권장 총 8개 언어 중 한국어를 맨 앞에 배치하여 한글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28개국 1423개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한국어 보급기관의 수가 2000개를 넘어서서 이 역사적인 쾌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리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업적에 감사를 올리고 그 세종정신을 깊이 받들어 대한민국 문화 창달과 보급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자는 것이 이 역사의 신념에 찬 외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K-팝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 열풍이 세계로 뻗어나가 강남 스타일을 불러 지구촌 젊은이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가수 싸이가 말춤을 유행시키고 이어서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한 주옥같은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를 여러 차례 넘나들며 최고의 음악을 선사했고 나아가 UNA까지 가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연설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영광을 누렸으니 이 얼마나 장한 쾌거입니까? 특히 해외 언론들은 우리 한국의 우수성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인터넷 속도, 시한유지, 시민의식을 비롯해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문화 세계 1위,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서비스에 한국 승객까지 매너 1위라고 하며 첨단 의료 시설을 비롯해 프로게이머는 당할 자가 없고 어디 그뿐입니까? 근로정신까지 세계 최고라고 하니 대한민국이야말로 동방의 의담을 품은 찬란한 별이 가지고 그 무엇이겠느냐고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을 향해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코리아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민족의 지도자이신 백범킹구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길 문화가 잘 발달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듯이 이 모든 열풍을 계기로 전 세계 우리 한글을 보급하고 우수한 기술과 뛰어난 정신을 전해주는
지구촌에서 뜬다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필코 해외 여행지에서 영화 내문만큼이나 한글한 내문을 볼 수 있는 날이 결코 머지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우리 한국의 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는 K-POP 전도사들, 아울러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한열풍의 주역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우리 한글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요, 그 나라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라 믿으며 영원하라. 다음은 강주광역시 대표입니다. 장우건 연사의 대한민국 사랑이 곧 세계 사랑이라는 주제로 웅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주광역시 대표 장우건 연사의 연재는 대한민국 사랑이 곧 세계 사랑입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말씀 안 되시 그걸 하시면 나옵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말, 우리 노래, 우리 예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10월 9일 한글날 오곡백과 물이 있는 이 아름다운 들녘을 아름답다, 미치도록 눈부시다, 평형색색 꿀꿀꿀 의성어 의태어를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무슨 삶이란 말인가. 나란 말씀이 둥기해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늙어져 홀빼시어도 내 어여삐 느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1443년 음력 12월 세종대왕께서 여린 백성을 위하여 드디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임진왜란 종이유전한 일제강점기 등 그 당시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에 둘러싸인 슬픈 현실을 그 결과 평인양요, 청일전쟁, 노일전쟁 등을 거쳐 을사농락으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동대야 동포요 동포요, 나라님만 보고 사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들고 일어서라. 5000년의 역사, 아름다운 동방의 이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여,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가. 날 두고 가는 님은 힘도 못 가서 발병. 우리네 부모님 날 찾으시거니 강복금 같다고 말 전했소. 하리 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랑. 당신은 누구신가요? 백성님이 하신가요? 우리말 우리 글로 천지를 알고 삼라만상을 벗삼아 참 대동사상 꿈꾸셨지요. 이순신, 안중근, 김자진, 김구,
항복이 되었습니다. 흩다시 남자보다 밤하늘도 춤을 춘다. 이날이 연 40년 뜨거운 비용긴 잣지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다시는 잊지 않으리 유기요. 아무도 예상 못한 88 서울올림픽. 하늘엔 저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 떠있고 아 대한민국 아 우리처럼 저국 아 우리나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2002년 세계 4강 월드컵 세계가 놀랐습니다.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오래 처럼 나아가자. 드디어 세계 우뚝에 섰습니다. 헬로 위알 BTS 방탄. 아리랑의 후예들 강산도 방탄도 빼놨다. 해달의 나라 긴긴 오랜 전통 지녀온 항구는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여러분 100년 전의 슬픈 현실을 아십니까? 21세기 똑같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둘러싸인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 코리아뿐입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곳곳마다 무궁무진한 애레오 북적불명한 문자로 둘러싸여 우리를 부끄럽고 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우리 기술을 사랑합시다. 먼저 순 우리말 한글을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찾아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들아, 딸아 고마워요. 그리고 순 우리말을 영어와 기타 애국어로 비교해 봅시다. 저희들이랑 페리랑 소실이가 왜 감탄했는지를 시냇물 졸졸졸졸 영어로 리프링 스트링 일본어로 오가와 더불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에레오바 우리 혼이 깃든 나라 말싸미로 일해봅시다. 결론적으로 국립국어원을 국립국어청으로 격상합시다. 한글사랑 우리 알레이로 21세기 문화 강국을 만들어 보십시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표입니다. 신명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수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대입니다. 이 세상에 단연코 전쟁은 없어야 하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고자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에 희망이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파괴와 분열, 뼈아픈 가족 간의 죽음을 통한 헤어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국제사회를 돌려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역사를 잃은 민족에 대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분열에 의한 싸움으로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마주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희망을 노래하며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족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희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이라는 끈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의 심장에 총칼을 들이밀며 처절하고 비통한 아픔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분단의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버무놓고 기나긴 동토의 겨울도 지나가건만 우리의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언제나 돌아올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으며 남북의 합의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1985년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 단일화 예술 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고 당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의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21차례의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소수의 이산 가족만이 잠시나마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시 만나자는 뜨거운 포옹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보따리를 안고 눈물의 강인 남과 북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다시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린 총탄을 봐서는 결단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이산가족 상봉마저 지금은 대내적인 상황과 함께 코로나19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어 매년 아니면 매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마저도 안 된다면 서신 교환 또는 화상 통화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에게 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난 한떨기 꽃을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하여 저 북녘 땅에도 피어날 희망이라는 꽃씨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피어난 희망의 꽃씨를 같이 피울 수 있도록
폭력의 동포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하나였고 또 그 하나가 하나하나가 되었을 때 동방의 찬란한 등불이 되려고 저 머나먼 타국이 새치던 선지자의 목청이 우리의 마음을 첨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기필코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이루어내어 저 북녘강 넘어 만주 벌판에서 옛 고조선 땅을 되찾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심어주어 세계 속에 우뚝 섰는 대한제국을 건설하고 우리의 희망이 노래인 통일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표 변수경 연사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한국입니다.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바로 세계적 스포츠 스타로 키운 장본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고 아들에게 되물어보며 계속 지켜보다가 당차게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자신만의 훈련으로 독일 함부르크까지 함께 가서 온갖 정성을 다하며 인성이 좋은 모범적인 선수로 키웠기에 드디어 영국 토트넘만의 선수가 아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대열에 오른 손흥민 선수를 세계인들은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나이키에 밀려 매출 2위를 하던 아디다스는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교체하는 순간 나이키를 제치고 아시아 매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인 가치가 2조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지금 세계는 축구 스타 손흥민과 우리 한국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열광과 노력으로 뭉친 위대한 국민성과 한류 문화의 전통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내 소국을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청중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함께 세계적 축구 스타 네이마르 등 브라질 축구 선수팀 세미야 축구 선수 등 토트넘 선수들의 한국을 관광하며 한국 음식 한우 불갈비, 김치 삼겹살, 한국 손부채, 한복 등을 체험하였으며 한밤중에 혼자서도 밤거리와 골목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질서 있는 열광적인 축구 팬들을 접하고는 세계적인 문화 선진국에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8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콘 2022 LA K-팝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9만 명 운집으로 한국으로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선진 한국이 되었으니 국민 모두가 손 선수와 그의 아버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사랑의 한류 문화로 보급하는데 동참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문화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류 문화는 우리 한국의
위상과 국력은 물론 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선봉에서 한류 문화를 이끌어 국제 에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이미경 부회장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한국어로 만든 영화와 드라마가 북미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점을 크게 인정받아 미국 뉴욕에서 11월 21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 K 콘텐츠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된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을 통해서도 전 세계는 한국 문화와 미디어 산업의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 K-팝, 한국 영화, 축구 스타 탄생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국민 모두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와 너 모두가 손흥민 선수, 이미경 부회장, BTS 방탄소년 등과 같은 열정의 한국인, 위대한 한국인이 되어 한류 문화와 우리 한글로 세계를 이끌어 위대한 한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가 신명나게 동참하자고 이 의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대표 송은영팬 연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세계 열강의 편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우리 한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과 영화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는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에 찬란한 빛이 되리라 노래했던 인도의 시선 타고르의 시작. 세계 속에 한국이 있고 한국 속에 세계가 있다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닌 황금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근간은 자랑스러운 한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이며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를 보존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글의 세계화에 역류하는 기현상이 한글의 본향인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래어와 외국어가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아름다운 우리말을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우리말에 요리사라는 이름이 셰프가 되어 있고 아내는 와이프가 되어 있으며 사실은 팩트로 섬세함은 디테일함으로 표현하는 등 외국어를 써야만 고급스럽게 여기는
문화적 사대주의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좀먹고 있고 전국 7대 건설 회사가 짓는 고급 아파트 중 90% 이상이 뜻도 알기 힘든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표지조차 영어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조차도 외국어가 조종을 이루고 있고 한국어로 표기하면 상품 가치가 하락되는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진하여 세계화입니까? 세계적인 노래말 우리나라를 두고 외국어 사라주의에 빠진다면 우리 문화의根基는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어떻게 문화의 중심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겠느냐고 답답한 가슴으로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류에 역행하는 외국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글의 세계화를 실현합시다. 외국어를 잘해야 유식하게 보인다는 그릇된 사대근성을 버리고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을 상대하고 우리말 순화운동에 선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세종학당을 전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이 한국 문화원을 비롯한 기관 설립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어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이 한국 문화 전도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바탕을 이루어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한국어 사랑과 복음에 힘쓸 때 한글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한국이 숨쉬는 진정한 문화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대표 제2회를 향하여입니다. 경상남도 대표 최기룡 연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월 21일 8사체 누리호가 지축을 흔들며 우주를 향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고였던 가슴을 쓰다듬으며 함성을 질렀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아나운스의 말을 들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주 연구 개발은 30년이 아니라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노 출신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대신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천재과학자 창녕씨를 발굴하여 천문기구를 만들게 하였던 세종의 정치 철학이 있었기에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었고 남의 글이 아닌 우리 문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비밀리에 천지인을 기본으로 하는 모험가 활성기관의 모양을 본던 상형자 5, 9, 설엄, 순엄, 지엄, 구엄을 기본으로 한 자음을 만들어 우리걸 훈민정음을 반포함으로써 백성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세종대왕이야말로 성군 중에 성군이라 말할 수 있으며 호응을 바치며 또 받들어야만 했던 명나라로부터 백성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 이념을 꺾지 않았던 리더십이 있었기에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7,700만 명에 이르고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공식 언어로 채택될 수 있었음은 1446년 훈민정음 반포에서 오늘날까지 576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가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여 왔던 결과였음이 분명할 것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고 국력을 키우는 길이며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 35년의 창원시청 공무원직을 마무리하고 새벽 5시 인력시장에 나가 일할 곳을 배정받고 공사 현장에서 통짐도 지고 땅도 파고 자재를 나르는 등의 일을 6개월간 체험하면서 세상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행에서 지갑을 많이 연다고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선진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수한 기술, 뛰어난 과학, 민족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농업에서부터 문자, 천문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삶의 향상을 위해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사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대 세력에 굽히지 않았던 세종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수한 과학도 발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7월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K방산 수출 계약에 이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호라메의 생산과 지난 8월 5일 달 궤도선 하누리의 600만 킬로미터의 긴 여정의 성공을 기원하며 우주 강국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국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며 강대국의 대열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표 강민석 연사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3년 유학 생활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다닐 때 저는 미래를 향한 진로를 로스쿨 진학에 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가 뚜렷했고 흑인처럼 황색 인종차별도 심했기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모든 봉사활동에서 솔선수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한국의 가요와 문화도 함께 알려주었는데 2명에서 시작한 한국어 교육이 신압으로 늘어나 20명 가까이 되었을 땐 그 벅찬 감동은 100마디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나먼 타국당 캠퍼스에서 아리랑 노래와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가 떼창으로 퍼져나갈 때 지나가던 학생들까지 원더풀 코리아를 외쳐대었으니 애국과 충정이란 입으로 쉽게 떠드는 것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는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고 이연사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8월 이곳 창원에서는 세계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2주 동안 통역 자원봉사를 자청하면서 참가한 선수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었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열심히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약한 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어는 세계 곳곳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마다 엄지척을 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따라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한글 사용이 뭉치고 뭉쳐야 큰 힘이 된다. 나 한 사람의 바른 한글 사용 실천이 뭉치고 뭉쳐야 원대해집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회사원은 회사원의 자리에서, 공무원, 기업인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한글의 주인답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억하고 익히고 실천할 때만이 세계가 이미 인정하여 세계인이 배우고자 하는 우리 한글은 나날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힘차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창원에서 돌아와 아이캅 의원연맹의 인턴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홍보 및 민주적인 정치 발전을 아시아의 여러 정당들이 모인 아이캅 활동을 통해 폭넓게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인정한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내가 태어나 숨쉬고 있는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강토 속에 피와 땀과 혼이 곳곳에 묻혀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 맥과 함께한 한글을 기필코 지켜나가겠습니다. 은어와 비속어 사용만큼은 제발 멈춰달라 부탁드립니다. 배우는 외국인들도 헷갈려할 것이기에 이것이야말로 한글을 향한 모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리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부터 하나씩 고쳐나갑시다. 우리가 입고 쓰는 옷과 물품들도 우리 글로 하나씩 바꿔나갑시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글이기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급부상하는 한글을 추락시키지 않으며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한글, 그 한글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당당한 한국인이 되자고 꿈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의 목소리로 힘차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대표입니다. 청중 여러분, 제가 중국을 갈 때마다 복잡한 한문 간판들을 보고 아니 중국인들은 어떻게 저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한문의 개수는 중국인들도 다 모르고요. 심지어 중국의 언어학자들까지 다 모를 정도랍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중국의 문맹률이 약 50%인데 그나마 중국 정부가 어려운 한문 본체를 쉬운 간체로 고쳐서 1986년부터 가르쳤기 때문이고요. 그 개혁을 하기 전에는 문맹률이 무려 80%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나라 문자든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문자는 오직 한글이 유일하다고 세계적인 연구단체와 언어학자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언어학대학에서 각 나라 문자의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을 따져 순위를 정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글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프랑스에서 개최한 전 세계 언어학자 학술회에서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전 세계 공통어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이제 한글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우수한 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감격스럽게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시길 이 한글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배우기 시작해서 저녁이면 다 배우는 글이라고 하신 의미를 저는 제 주변에서부터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각 나라에서 한글 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한글을 가르쳐주면 모두 다 빠르게 읽고 쓴다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오래 살았던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 피더슨 교수가 현재 유튜브에서 운물박 개구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미국 청년 둘에게 한글을 30분 만에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배워볼래? 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
그들이 피터슨 교수를 따라서 한글의 자음 모음을 금방 배워 정말 30분 만에 한글의 짧은 문장을 술술 읽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영국의 역사학자 짠 웨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하였고요. 일본의 언학자 노마 시데키는 한글은 알매 혁명이 나온 문자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언학자 라바트 램지는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하므로, 이제 한글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최고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접목이 잘 되어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계인들은 전쟁과 폐허의 땅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IT 강국이 되어 반도체, 핸드폰, TV, 자동차는 물론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까지 수출을 하고요. 자력으로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리기 때문에 경탄들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인의 문화생활을 점령하였고, K-팝의 광풍은 세계인의 삶과 하나가 되어 한글을 모르면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전 세계 한글 공부 열풍 시대를 만들었으니, 이 모든 배경에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의 신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대표 권민자 선진국은 자기의 견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힘이 바로 생존의 무기가 된다는 방침 아래 학생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파토스 교육인 감성 교육을 강화하여 감성 글쓰기, 연극, 미술은 물론이며 기업인들에게는 감성 경영을 위해 일찍이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허준 교수가 받은 계기로 한국 교육도 창의성과 감성교육 중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시대 학자 구 양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3달을 권했는데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봐야 한다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인정한 우수한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은어, 표거, 부정어 등으로 훼손되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하듯이 우리 한글과 말이 엉망이 되면 국민 정신이 해이해지고 민족의 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언어를 통해 개념을 갈무리하고 언어를 통해 사유를 확정하며 인류는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한글이 오늘날 처하게 된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기에 우리의 위대한 한글을 조롱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하는 한국어, 한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가족,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K-팝, 한국 영화, 드라마, IT, 체육, 문화 스타 등의 힘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글, 한국어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의 비교 문학 평론가들도 한국어 가치와 뿌리를 잘 깨달아야 세계와 통할 수 있고 한국어의 가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우리 한국어로 내 조국의 민족과 한민족 정체성을 대대회에 과시하는데 국민 모두가 새롭게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어야말로 한 민족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각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니 우리의 생존 무기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사랑하자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대표입니다. 구자민 연사의 응변이 있겠습니다. 구자민 연사의 연재는 한국어 문화 현상을 만듭시다입니다. 여의도에 사는 직장 여성의 사연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 아들 형제에게 뭘 시켜 먹을까 물어보니 형 점액추 좀. 오저치고? 우와 굴삭. 여러분, 저는 아들을 유학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점액추, 오저치고 도대체 뭘 먹자는 걸까요?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형 저녁 메뉴 추천 좀 해봐. 오늘 저녁 치킨고? 우와 군침이 싹 돈다. 순간 저는 심각한 언어 장벽을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라 대화도 없고 툴툴대기만 하는데 이런 외계어 같은 말을 쓰니 대화가 단절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따라 참 외로운 밤이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언어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과 신세대의 젊은이들이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현실이 우리 한국어의 현 주소입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우리 한글이 현존하는 지구촌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칭송하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줄임말과 신조어, 은어, 비속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조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는 우리 정부의 한국어 세계화 정책과 한류 문화,
그리고 세계경제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기업의 영향으로 빠르게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지구촌 순회 공연과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생충 미나리 영화에서 우리 배우들의 감동적인 대화와 몸짓은 세계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로 도약하는 한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이 연사는 아름다운 우리말 누리걸 바로 쓰기의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국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외국인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랑, 안녕, 아름답다, 별, 예쁘다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은 기초부터 문법에 맞는 정확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외국 대학생들은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준말, 은어, 신조어 등을 접하면서 큰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반성합시다. 한류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여러분, 한류 문화에 푹 빠진 외국인들에게 왜 방탄소년단과 K-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K-팝은 뜻은 몰라도 듣고 있으면 저절로 신이 나고 방탄소년단의 빠른 템포의 춤은 독창적이고 희망을 주며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코리아를 이해하고 코리안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존댓말과 조칭어가 있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래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준말, 은어, 신조어까지 접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기만을 생각한 채 개딸, 윤핵관, 어대명, 제초한 등 신조어를 사용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연예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한국어 바로 쓰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말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신세대 젊은이들도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끝으로 외국인들이 K-팝을 부르며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낱말로 재미난 한글 노래를 만듭시다. 흥겨운 한글 노래를 부르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시다. 그렇게 될 때 한류의 열풍처럼 지구촌 방방곡곡에 올바른 한국어 문화 현상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왜 오늘이
국군의 날일까요?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이 통일의 영혼을 안고 38선을 넘어 북진에 나섰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한 유엔군은 북한으로 진격했지만 압록강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38선 이남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분단되어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1일은 통일을 향한 희망의 날이자 통일을 눈앞에 두고 외세에 의해 좌절된 아픈 역사를 담은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게 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서로 정우와 보복에 눈이 멀어 더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성을 찾아 용서와 화해로 다가갔다면 남북 간의 감정골은 이토록 깊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소냉전은 끝났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지만 한반도만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통일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선언으로武力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4번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통일을 향해 몇 발자국 좁힐 만도 한데 남북한은 조금만 삐끗해도 금방 등을 돌립니다. 지금도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호전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도 하고 있죠.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화와 언어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식사 자리에서 북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죠.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북한이 막말을 했다며 비난하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탈북 외교관 태영호 국회의원은 욕이 아니라 북한식 농담이라 해명했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우리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듯 한쪽에선 농담이라도 반대편에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라가 사만을 통일한 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한나라 한민족으로 살았지만 한 세기도 되지 않아 남북한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만 무너지면 통일이 되리라 믿지만 통일의 진정한 걸림돌은 남북한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닐까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들 남북한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탈북자 조선족조차 동포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며 색악령을 끼고 차별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을 패배자 취급하여 그들의 분노를 살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계 신치호 선생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만 연연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는 기억하되 이제 용서와 화해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상적인 말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환상은 다릅니다. 다 같이 이상을 향해 노력할 때 남북한은 비로소 함께하리라 당당히 주장합니다.